건강 조심해라. 등 한번 팍 뒤로 하면 바로 머리 깨진다. 등을 뒤로 치대지만 안 돼. 자, 수열의 합 시그마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시간 체크까지. 우리가 그 전까지 수열의 합 이야기 할 텐데,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SN이라고 표현했었지. 근데 SN은 뭘 말하는 거였냐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 SN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반드시 시작 지점이 여기서부터야. 첫 번째부터야. 그래서 내가 뭐 세 번째 항부터만 더하고 싶어, 10번째 항부터만 더하고 싶어, 이럴 때는 표현 방법이 좀 복잡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SN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10번째서부터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부터 표현을 하면 S15가 될 거고, 여기서 몇 번째까지? 9번째까지를 밖으로 빼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SN을 빼가지고 이런 합들을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얘를 하나의 기호만으로 표시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시그마야, 시그마. 자, 그래서 시그마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합이란 뜻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더할 수열의 일반항을 시그마의 오른쪽에다가 써주는 거야. 보통 N이라고 써도 되지만 시그마에서는 K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일반항에 해당하는 수열을 더할 건데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건지 표시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래에다가 K는 1이라고 써놓으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더하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더할지를 위쪽에다가 표시해주면 되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N이라고 표시하면 이 시그마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겠고, 내가 만약에 K는 3부터 7까지라고 했어. 이렇게 되면 A3부터 얼마까지? A7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시그마는 아래 끝, 위 끝을 조정해 가면서 자유롭게 요거를 세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시그마의 본질은 뭐냐? 덧셈이야, 덧셈. 그러면 이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우고 할까? 이렇게 써야 되니까.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항을 더한 걸 전체 하나의 수열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할 건데, 이거를 항마다 따로따로 시그마를 취해도 마치 시그마를 분배하듯이 바꿔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반대로 하나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왜 성립 가능하냐?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 보잖아.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A가 아니지. A1 더하기 B1이겠지. A2 더하기 B부터 해서 어디까지? AN 더하기 BN까지 더해지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덧셈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현 가능하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따로 모으고, BN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으면 시그마 AK, 시그마 BK 분리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지.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덧셈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덧셈일 때만 성립하냐? 그렇지 않다. 뺄셈일 때도 똑같이 성립할 거다. 어떻게 돼?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얘는 원래는 A1 마이너스 B1, A2 마이너스 B2 이런 식으로 AN 마이너스 BN까지인데 AN만 따로 모아놓고 보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자, 그 다음에 BN들은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 자, 이번에는 수열 앞에다가 어떤 숫자, 개수를 곱한 거야. 그 개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시그마 밖으로
나가서 따로 곱해질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열해 보면 돼. CA1, CA2부터 CAN까지. 이거 전부 다 C로 묶어버릴 수 있지? 분배 없이. 그래서 C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만 시그마를 취해가지고 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의의는 뭐냐면 K랑 관련이 없는 상수 개수는 시그마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과정이냐면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뭔가 두 항을 더해놓으니까 복잡하지. 그래서 쪼개서 따로따로 조금 더 간단한 단위로 보겠다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항이 뭔가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일일이 하나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 피곤해. 그러니까 밖으로 빼놓고 시그마 따로 처리한 다음에 C를 곱해주겠다는 거야. 이거 식을 간단하게 보기 위한 과정인 거야.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곱셈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자, 얘는 나열하면 A1, B1부터 AN, BN까지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A1부터 AN까지의 합 따로, B1부터 BN까지의 합이 따로지. 자, 그럼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물론 A1, B1부터 AN, BN까지도 나오겠으나 A1, B2, A2, B3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절대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곱셈은 절대로 쪼개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형 디미형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파트거든. 어렵지 않은데 헷갈릴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이거 거꾸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던 거를 다시 합칠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두 시그마를 합치고 싶잖아? 시그마의 시작 지점이랑 끝 지점이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의 시그마로 합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부터 10까지고 여기는 뭐 1부터 15까지야. 그럼 이거 못 합쳐. 시작 지점이랑 끝 지점이 같아야지 합쳐가지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거 쪼갤 때야 같은 시그마를 쪼개는 거니까 똑같은 시그마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놓고 일단 첫 번째 12문제 먼저 풀어볼 거야. 실제로 똑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2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건데. 자, 이 첫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시그마 가지고 연습해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얘를 자,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K가 1일 때부터 K가 5일 때까지 1, 2, 3, 4, 5 집어넣어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지. 자, 그런데 봐봐. 지금 이거 여기가 시그마의 일반항이잖아. 항이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이거 뭐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의 K-1제곱 뺄셈이니까 빼기 K는 1부터 5까지 9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얘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얘는 이거 그냥 뭐인 거야? 숫자인 거야. 숫자. 그 말은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모두 다 9로 똑같은 수열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1부터 5까지 9를 5번 더하는 거지. 이렇게 상수의 시그마는 9 곱하기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돼. 얘가 얼마가 되겠어? 45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열 볼 거거든? 이 일반항 보면 성유라 이거 무슨 수열 같니? 지수식 꼴이지. 지수식 무슨 수열? 등차는 내가 몇 차식이라고 했어? 1차식이라고 그랬지. 이거 지수식이잖아. 지수식은 뭔가를 똑같이 계속 곱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어떻게 표현해?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지. 지금 얘는 N 대신에 K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럼 첫 번째 항 얼마겠어? 1이겠지. 그리고 공비는? 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자,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 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야기합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 분자분모의 부호를 똑같이 바꿔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어. 자, 이거 언제 써먹냐? 공비가 1보다 클 때 여기다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 물론 공비가 1보다 클 때 여기 대입해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계산이 편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왜? 그렇게 대입을 해야지만 분모가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공비가 4니까 내가 지금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겠지?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는 4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5개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계산하면 얘는 R-1분의 첫 번째 항 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아까 뒤에 있던 시그마는 45라 그랬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 빼기 1이니까 3이고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 1024 1024지? 그럼 지금 이 부분은 3분의 1 곱하기 1024 빼기 1 1023이겠네? 이거 약분하면 3, 3은 9 3, 4, 12, 3, 1, 4 그러면 341에서 45 빼는 거니까 29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상수인 경우에는 상수 곱하기 항의 개수 왜냐면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일반항이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1차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이거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인 거지.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처리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라.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에 2-K제곱의 값 구하라 그랬어. 아, 지금 그러면 여기가 수열의 일반항인 거지? 채원아 이거 무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이지. 얘는 첫 번째 항이랑 공비 알려줄래? 첫 번째 항 2분의 1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냥 첫 번째 항이지 2의 1제곱이지 첫 번째 항은 2일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뭐인 거야?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내가 왜 이거 공비 2분의 1이라고 했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식이기 때문에 바로 뭘로 파악해도 되냐면 바로 그냥 등비 수열이구나 파악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구해서 공비를 직접 구해도 돼.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이겠지. 얼마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잘 봐봐. 얘는 그러면 이 지수에 있는 K 뭐 AN일 때는 N이겠지? N의 지수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공비는 사실 여기 있는 지수가 그냥 K가 될 때 미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의 2-K제곱이지? 내가 얘 분리해서 표현하면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이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K의 지수가 1이 되려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지수를 2한테 넘겨줘야 되겠지? 그럼 4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K가 1씩 커질 때마다 얼마씩 곱하는 거야? 2분의 1씩 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식 형태일 때는 등비 수열임을 추측한 다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추정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앞에 있는 1차 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지수를 밑에다가 넘겨줘가지고 자 이렇게 구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수식이 세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K가 1씩 커질 때마다 N일 때는 N이 1씩 커질 때마다 2분의 1씩 곱해진다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구해가지고 바로 그냥 비율로 세팅을 해버려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고요. 뭐 어찌되었건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S8 구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S8 쓰면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공식 쓰겠습니다. 1-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고 분모에 있는 분수가 분자로 올라갈 땐 역수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 그러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8제곱은 256이야.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256분의 255가 될 테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 64가 되겠지? 그래서 64분의 255다.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네? 그럼 AN은 N에 대한 몇 차식? 몇 차식? AN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겠지. 그런 정도의 조금씩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30이다. 자, 그때 A2 더하기 A4를 구하세요라 그랬지.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부터 관찰하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합이지. 요거 등차 중앙의 성질 이용하면 원경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니? A 3.5가 아니지. 2랑 4는 한 가운데 누구 끼고 있어? A3 A3인데 둘이 더하면 가운데 몇 배? 2배 2A3이니까 우리는 A랑 A4 구할 거 없어. A3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이 이거 어떤 상태인가 보려고 쌤이 이걸 좀 풀어봤어. 이게 30인 거지. 자, 근데 상률아,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뭐? 뭐 곱하기 뭐?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지. 자, 항의 개수는 5개일 거고 평균은 A 얼마일까? 여기가 평균이겠지? 왜냐면 A1이랑 A5 가지고 평균 내면 누구일 거야? 가운데 A3일 거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이게 30인 거지. A3이 얼마가 돼? 6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2A3 12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부터 관찰을 한 다음에 걔를 좀 더 뭔가 편한 방법, 간단한 항으로 바꿔줘야지만 우리 그때 말로 뻘짓거리를 안 하게 돼. 이거 막 A 더하기 A4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읽어버리고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구하려고 하다 보잖아. 사실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조건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꿔놓고 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거든. A3 더하기 A5잖아. 이거 그냥 2A4니까 A4 구하라는 이야기고 아마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S7이 평균이 A4가 될 거야. 나열해보면 알겠지만 1, 2, 3, 4, 5, 6, 7에 정 가운데에 4가 있을 거거든. 그거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돼. 항의 개수만 달라진 것 뿐이야. 그래서 4번 굳이 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카메라가 신기했는데 방금 부원장님이 와서 한참 구경하고 가셨어. 그 뭐냐, 내가 이거 나도 처음 영상, 나도 유튜버는 처음이라서 올려놓고 봤는데 시청 기록부터 뭘로 시청했는지도 다 뜨더라. 태블릿으로 봤는지 핸드폰으로 봤는지 컴퓨터로 봤는지. 그리고 막 나이대도 다 나와. 남성 몇 프로, 여성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10대 몇 프로. 10대가 지금 누가 근데 자기 엄마 걸로 갔나 봐. 50대가 한 명 있어. 엄마도 아닌데 50대면? 알고 있으면 그건 아닐 거야. 아닌데? 우리 엄마도 아닌데? 우리 엄마는 60대인데? 원장 아니야, 엄마 50대 아니죠. 50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시청 기록에 50대가 있더라고. 학부모님인가? 아니 근데 너네 또 우리 연호 또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40대실 거거든. 누군지 모르겠어. 그거 자기 이목걸로 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돈 나오진 않아. 돈 나올 구석도 없어. 그거 내가 수익 창출 요건을 봤거든. 일단 1000명 돼야 되고 구독자.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이 뭐더라? 8,000시간인가 돼야 된다고 그랬나? 구독 안 택도 없으니까 구독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상을 좀 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로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응. 아니 돈 벌려면 그런 영상을 올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몰래. 하다못해 뭐 내가 아내 몰래 컴퓨터 사러 가가지고 현질에서 컴퓨터 들고 오는 이런 영상이나 찍었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가 구독해주겠다 그랬는데. 전에 아직 초등학교 때 그 좋아하던 여자애 이름 편집 안 했거든. 그럼 맥북 걸리는 거 아니야? 응? 맥북 걸리는 거 그러니까 맥북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집 가서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컴퓨터에다가 메모리 카드 꽂아놓고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 주는 괜찮아. 아내가 지금 일본 출장 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한국에 없단 말이야. 근데 다음 주부터가 큰일이야. 내일부터. 자 보세요. 5번 보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AK 요 수열의 합이 20이라 그랬지? 그때 이거 구하라 그랬어. 항상 시그마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주어진 시그마랑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시그마가 아래 끝,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랑 윗끝, 끝 지점이 같은지 확인해봐. 그러면 같은 종류의 시그마면 뭔가 이 시그마를 쪼개고 나누고 합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두 항의 합이니까 따로따로 쪼개볼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플러스 자 시그마 2가 되겠지? 근데 상수는 어떻게 바로 구한다 그랬어? 이 상수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얼마가 되겠어? 2를 10번 더하니까 20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K랑 상관없는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가서 곱해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20인데 자 문제에서 시그마 AK 값이 얼마래? 20이래지? 그러면 바로 그냥 통째로 쓱 대입해버리면 60 더하기 20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6번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거는 뭔가 AK 제곱이랑 AK-2의 제곱에 대한 시그마고 AK의 시그마를 구하랍니다. 그런데 항상 딱 시그마가 주어지자마자 시그마의 시작 지점이랑 끝 지점 확인해봐. 둘 다, 셋 다 1부터 30까지로 똑같지? 그러면 얘들끼리 변형을 해가지고 막 조합을 하는 와중에 얘가 또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변형을 하겠다는 소리는 개수를 앞으로 꺼내거나 그 다음에 항별로 따로따로 시그마를 분배하겠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인수분해된 상태가 아니라 전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항끼리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표현된 거는 전개하기. 그래서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 이게 54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분할 따로따로 쪼개볼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마저 앞으로 보내는 것까지 가능하지? 마이너스 4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자 그리고 시그마 4인데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야? 30개지? 그러면 30 곱하기 4 120 이게 얼마란 말이야? 54란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AK 제곱의 시그마는 얼마라 그랬어? 요거 통째로 30이라 그랬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이 값이잖아. 요거 구하라고 한 거지. 내가 요거를 뭐 K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고 식을 쓰면 30 마이너스 4K 더하기 120이 54다. 그러면 150 마이너스 4K가 54인 거니까 4K는 넘어가면 96 될 거고 K는 24가 되겠지?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AK의 시그마가 24다. 1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7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도 굳이 보지 않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수열이 있는데 an 더하기 bn이 항상 5로 일정하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AK 더하기 BK가 120일 때 AK의 시그마 물어본 거지. 자 그런데 일단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수열 AN이랑 BN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게 아니야.
AN도 일정해. 항상 얼마로 일정하고 BN도 일정해가지고 둘이 더한 게 일정하다는 게 아니라 AN과 BN은 N이 바뀌면서 자기들끼리의 숫자는 바뀔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4. 그 다음 항은 여기가 2고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으나 언제나 쟤들끼리 바뀌는 와중에도 자기들끼리의 합은 얼마로 일정할 거란 소리야? 5로 일정할 거란 소리야. 자, 그러면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면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느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사인 x나 코사인 x는 x의 각이 변하면 사인 값이 이렇게 출렁할 거고 코사인 값도 출렁하겠지. 자기들의 값 자체는 변해. 그런데 이 제곱의 합은 사인 값이 얼마든 코사인 값이 얼마든 항상 합이 1로 일정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만나면 하나씩 서로 묶어가지고 합쳐서 1이라는 숫자로 바꿔줬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얘를 볼 때도 AN이 2개, BN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씩 꺼내가지고 얼마로 만들어줘? 5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왜? 쌤이 항상 문자의 개수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줄 거야? AK, BK 하나 꺼내서 5로 만들어주면 AK 플러스 5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시그마를 분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5는 5 곱하기 항의 개수 20개니까 몇? 100 되는 거겠지? 이게 20이니까 AK의 합은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왜 저렇게 이거 말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2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제곱 x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바뀔 거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나 1로 보내겠지. 네. 사인 제곱 x 플러스 1로 만들겠지. 이러면 훨씬 간단해지지. 아, 그지? 네. 물론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한 개씩 만나면 1이라는 상수로 바뀌어버리잖아. 마찬가지야. AN이랑 BN 만나면 5라는 상수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A1, B1이거든. A2, B2. 마찬가지로 AK가 2개, BK가 1개 있으면 하나씩 묶어가지고 뭘로 만들어줘? 5라는 상수로 만들어주면 식이 간단해지겠지. 이거 같이. 근데 이가 곱해져 있잖아요. 이가 곱해져 있다는 건 AK를 2번 더했다는 뜻이지.